네, 안녕하세요. 박세현입니다. 자, 우리 알리바바 알고 계시죠? 알리바바. 요번 기사건은 알리바바 마인 회장.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이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나요? 중국은 아직까지도 뭐 땅은 뭐 소유를 못 한다면서요. 뭐 공민인가 뭐 이렇게 있으면서 뭐 몇 년간 뭐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있겠지만, 여하튼 중요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이분이에요. 이분. 이 마윈 회장. 이분이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이렇게 그때 몰랐다 이거죠. 근데 계속 될 줄 몰랐다 이거예요. 중국 빅테크 1800조가 증발을 했대. 1800조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00조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거예요. 자, 중국 당국의 IT 대기업 규제를 1년간 짚어보았습니다. 자, 이 마인 회장이 크게 뭐 얘기한 말도 아니에요. 딱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어요. 중국 금융당국은 담보를 들고 가야 돈을 빌려주는 전당포 영업에 머물러 있다.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당연하게. 혁신을 모르는 꼰대들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멋지네. 그리고 사실 이대로 했어야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 말 하나 했다고요. 지금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은 그걸 미처 몰랐다. 속 시원하게 쏟아낸 독설이 무시무시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줄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제 괘씸죄에 딱 걸려가지고 인민은행장에서 고위인사를 잃어가지고 문제는 시가총액이 확 떨어집니다. 뭐 항생지수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떨어집니다. 이거 뭐 중요하게 보실 내용이 아니에요. 결론이, 자, 최근 1년 동안 쭉 나와 있는데 1조 5천억 달러, 즉 1770조만큼이 급감해 버렸어요. 이건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냐면요, 시가총액 맞는 게 뭐냐면 한국으로 치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쭉 해서 시가총액 상위 그룹 100개가 그냥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전부 다. 뭐 이거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쭉 빠졌다, 뭐 이렇게 됐다, 뭐 얘기하는 거고, 뭐 향후 어떻게 그럼 될까? 라고까지도 쭉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알리바바 이렇게 쭉 얘기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 우리 마인 회장 틀린 말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모르면 모르는 척. 그런데 저는 토지 투자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해보면요, 이거 심각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럼 중국이 망했어요? 저 알리바바 하나 날렸다고 해서 망했냐고요? 아니죠. 또 돌아가요. 마찬가지예요. 토지 투자 전문가로서 제가 지금 이걸 바라보면서 이 지금 기사 내용이요, 요걸 가지고 그때 몰랐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차기 정부에 누가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뭐 노천, 노란당, 빨간당, 뭐 빨간당, 뭐 파란당, 뭐 뭔당 다 싫어한다 그랬죠? 분명히요. 주식도요, 부동산도요, 시가총액 싹 다 날려버린다면서요. 얘 날려버립니다. 할 겁니다, 분명히. 파란당에 있던 그분은요,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별의별 얘기들 나온 것들. 뭐 빨간당에는 뭐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러면, 그럼 막말로 지금 문재인 정부 끝나고 나면 이분은 없어요? 뭐 최순실 이야기만 나오고 누구만 나오고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아이고, 장담하실 수 있을까요? 과연요? 다 끝나고 났을 때? 제 분명히 봐요. 자유당 정권 때 우리 못 살겠다 갈아엎자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태어난 건 아니니까요. 저 나이도 50이긴 해도 그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결론적으로요,
부동산 가격일 때 이런 것들은 있어요. 괘씸죄 걸렸다 뭐 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온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몰랐다. 이 말을 잘 유념해 보세요. 정말 그때는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내년 이후에 어디를 사면 내 돈이 부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집이요? 갭투자요? 심각하게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요. 물론 사는 집, 내가 꼭 살아야 되는 집이라면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투자는요, 지금 하셔야 돼요. 상당히 막 불안불안하죠, 지금요. 예, 이때예요. IMF 때 오히려 막 주워 먹으신 분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부자 됐어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공격적으로 알아보러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렇다면 적어도 임장은 많이 다니셔야죠. 임장은. 왜? 뭘 알아야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보고 나서 그게 끝이다. 아니요. 돌아보셔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막 별의별 땅들 동네 부동산에서 막 주는 것들 그분들도 몰라. 동네 할아버지들 그 내용들 하나도 몰라. 그 할머니들. 평택에 있는 안중 쪽에 있는 부동산이었던 와 그 부동산 그 아주머니 그 할머니 같아. 할머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 부동산 업자 아닌 것처럼 하고 전화를 합니다. 이거 보시면서 저한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얘기해요.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세요? 뭐 옛날에 기획부동산에서 이거 샀는데 서산 쪽에 있었던 거 뭐 무슨 일? 뭐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 60만 년 전에 뭐 65만 원인가 뭐 그래서 뭐 4년 전에 샀는데 그거 어떻게 그걸 저한테 물으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드려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폭이었는가 따져본다면 더 기다려볼 수 있는가를 본다면 가능한 것들도 있고요, 아닌 것들도 있고요. 여하튼 땅값은요, 장단컨대 100% 뜁니다. 잡으신다고요? 집값은 잡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 폭리를 취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재명 그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이재명 그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이렇게 되셨나요? 예, 그분. 그리고 아마도 뭐 이쪽은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뭐 홍준표 뭐 윤석열 뭐 또 뭐 저쪽에 대구에 계신 뭐 분 뭐 누구 저기 제주도에 있던 그분 다 좋아요. 이 부동산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이 하겠죠. 하지만 땅값은요. 개발 안 시킬 거예요? 국가 경제 그냥 그대로 부동산 뛰니까 그냥 경제 마비 아무것도 안 시켜. 건설하기만 해봐 그냥. 철도 기간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내 정부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딱 하신다면 예 땅값 안 올라요. 그렇게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요. 계속적으로 SOC 사업부터 해서 계속 할 겁니다. 땅값 원체 자체에서는요 100% 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